나는 최근 형수님과 아주 진한 사이가 되었다. 사실 오래전부터 형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부끄럽지만 써리모 채널에 고백해보겠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형은 20년째 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 그 성실함은 다른 집 가장과 같다. 그런데 단순히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게 키포인트다. 형수님은 대학 졸업반인 딸 하나가 있고 교육비도 들지 않는 시기라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형이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 있으니 가끔 부부 동반으로 골프 라운딩을 가기도 한다. 형은 25년 전에 결혼했다. 형은 그 당시 유행하던 소개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애했고 노총각으로 지내던 형이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하얀 얼굴에 짙은 쌍꺼풀이 져서 눈만 바라봐도 너무 예쁜 데다가 키는 165cm, 48kg 나간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형수를 빨리 보고 싶었다. 나는 형수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형이 남자로서 너무 부러웠다. 그 이유는 형수는 너무 예뻤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다. 20대 후반인 형수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고 건강해 보였다. 그 당시 홍대에서 형수를 소개받아 스테이크를 먹고 집에 오는 동안 형수는 남동생이 없어서 참 외로웠는데 이렇게 젊고 잘생긴 시동생까지 생긴다니 너무 설렌다고 하는 바람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형은 결혼해서 잘 사는가 싶었다. 하지만 두 번의 초기 유산으로 형수의 밝은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꽃다발을 사서 형수님께 찾아갔다. 형수님, 조카는 천천히 갔고 형수님 몸 챙기는데 신경 쓰세요 하며 용돈도 들고 왔다. 형수는 너무 고마워했고 그때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나는 형 신혼집 근처에 자취하고 살고 있다. 형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되었을 때 나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다. 언젠가부터 눈이 따가워서 안과에 가보니 눈물샘이 막혀 있다고 했다. 뚫어주는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돌아왔다.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형은 자취방에 가서 지내지 말고 형 집에서 하루 쉬라고 했다. 형수는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비싼 과일들과 갈비, 샐러드, 착즙기로 내린 주스 등을 준비해줬고 편히 먹고 쉬고 가라고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형수가 혼자 사는 나를 위해 하루 자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형수 편에 서겠다고 말이다. 형수는 다음 해 겨울에 예쁜 딸을 낳았다.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아 너무도 예뻤다. 우리 집안은 딸이 귀해 형수가 딸을 낳자 모두 크게 기뻐했다. 엄마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셨다. 나는 40대 중반이 된 나이인데 혼자 살고 있다.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이프에게 남자가 생겨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혼자 살고 있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조금의 틈도 없었다. 와이프는 아이는 나중에 갖자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내 아이는 갖기 싫었나 보다. 외도가 드러나는 순간 와이프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이제 여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런 내 사정을 잘 아는 형 부부는 가끔 나를 불러 밥을 해주기도 한다. 예쁜 조카는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을 받은 날 작은 아빠 힘내라며 양말 세트를 사와서 건네주기도 했다. 형 가족은 이렇게 따뜻했다. 그런데 형수와 일이 생긴 건 작년 봄쯤이었다. 형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고 어버이날 경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다. 먼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께 가지 못하니 이번에는 형수, 조카와 같이 지방에 가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그러마하고 대답했고 새벽에 형수, 조카를 태우고 출발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 잠깐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삼중추돌 사고가 나고 말았다. 속도는 높지 않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 처리하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형수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 있는 팔걸이에 기대고 자다가 그만 머리를 박고 말았다. 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고 미안한 마음에 근처 대학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은 없었고 두통약을 3일간 먹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다시 병원에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차를 돌려 집에 왔다. 이 상태로 먼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형수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형수는 사고 때문에 몸이 아프면 전화해도 되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24시간 가리지 말고 전화하라고 했다.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있었고 우리 예쁜 형수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띠리리리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 형수였다. 형수는 울먹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머리가 아프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나는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다. 형수는 잠이 안 와서 노트북을 켰는데 형의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 되었다고 했다. 형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만나는 여자와 여행을 갔다고 말하며 엉엉 울었다. 형은 그동안 이 여자와 놀러 다니면서 회사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했고 형은 받지 않았다. 형에게 휴대폰을 보면 전화 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형수는 남편만 믿고 살았는데 자기를 속이고 여자를 만나고 있고 해외여행까지 다니고 있었다며 흥분해 있었다. 게다가 자기는 부모님을 찾아 뵙지도 않으면서 어버이날을 챙기라고 한 게 사람이냐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나는 형이 다 잘못했다고, 형수는 잘못 없다고, 형이 오면 해결해 보자고 형수를 달랬다. 형수는 울부짖다가 잠시 눕고 싶다고 했고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쉬었다. 잠시 후 형수에게 물을 갖다 주러 갔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던 형수의 모습이 왜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모른다. 형에게 받을 것 다 받고 형을 내쫓아라. 나는 형수님 편에 서겠다고 했다. 형수는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은 것 같았고 크게 하품을 하더니 잠이 들었다. 난 그런 형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였다.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생각으로 형수 옆에 쪼그려 앉아 잠시 잠이 들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형수는 집에 가야 한다고 일어났고 나는 조카에게 연락해 왔으니 편히 주무시고 가라고 했다. 형수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고 사실 우리는 각방 쓴 지 10년도 넘었고 부부관계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라고 했다. 메신저를 보기 전까지는 그저 회사 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여자가 생긴 지 오래된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울었다. 나는 형수를 다시 위로하며 살짝 안아줬다. 형수에게 이런 타이밍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 형수를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했고 형수는 우리 형에게 복수하자며 입을 맞췄다. 우리는 그날 3번이나 관계를 했다. 평소 꾸준히 운동을 해온 나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성수는 너무 좋다고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형은 맨몸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그날 이후로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형수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나는 형수의 편에 섰다. 형은 할 말이 없다며 성수와 이혼했고 짐을 싸 들고 나갔다. 내 형이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형과 지금도 왕래하지 않는다. 형수는 재혼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이어갈 생각이라고 한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시동생과 재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